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서 벌어졌던 일들을요,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 정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탁구 종합선수권 대회에 사상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복식조로 출전한다. 무슨 내용입니까? 네, 그 올림픽에 4차례나 출전한 39살 백전노장 오상은 선수와 그 오상은 선수의 둘째 아들 초등학교 4학년 그 오준성 군인데요. 네. 그 오상은 부자가 16일에 인천에서 개막하는 그 탁구 종합선수권에 그 복식조로 출전할 예정입니다. 허허, 그렇다면 자, 아버지는 백전노장이라고 하셨고요. 초등학교 4학년 아들도 이 아버지만큼 탁구를 잘 치나요? 네, 먼저 그 오상은 선수는 올림픽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따면서 네. 그 탁구 도사라 불리고요. 그 오준성 군도 탁구 선수 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피를 물려받았는데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탁구채를 잡았는데요. 3년 만에 전국 랭킹 1위에 올랐고요. 그 아버지처럼 주무기가 그 백핸드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그럼 어머니도 탁구 선수 출신인가요? 네, 어머니도 탁구 선수로 그 실업 선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탁구 가족이군요. 자, 그렇다면 이 탁구 부자가 가지고 있는 목표 뭔가요? 네, 먼저 오상은 선수는 원래 은퇴를 고려했었는데요. 네. 그 아들과 국제대회에 출전했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 현역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그 아들 오준성 군의 최종 목표는 그 아빠가 못 이룬 중국을 넘어서 금메달을 따는 거라고 합니다. 2대에 걸쳐서 금메달 사냥을 하는 부자인데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 해외 소식이군요. 축구 천재 이 메시 선수가 내년에 결혼식을 올린다고요? 네, 그 아르헨티나 축구 스타죠. 그 메시 선수가 오랜 연인인 한 살 연하 28살 로쿠소와 내년에 결혼식을 올린다고 그 아르헨티나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는데요. 결혼식 날짜는 소속팀 일정에 따라서 유동적이고요. 장소는 그 메시 선수의 고향인 아르헨티나 로사리오가 유력합니다. 자, 이 메시 선수는요, 굉장히 좀 소문난 순정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메시 선수가 1996년에 고향 로사리오의 그 친구의 그 사촌 동생이자 그 소꿉친구인 로쿠소를 만났는데요. 키가 155cm인 로쿠소는 대학에서 영양학을 전공한 평범한 여성인데요. 네. 그 메시 선수가 그 로쿠소만 바라보는 순정파로 유명하고 현재 4살 티아고와 1살 마테오 두 아들을 두면서 또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연인 관계인데 자녀들은 이미 있고 결혼식을 내년에 올리는 거군요. 네, 그 1996년부터 계속 연인 관계를 이어오면서 두 아들을 두고 있고요. 사실상 또 부부로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결혼식만 남기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부인데 이제 법적 부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프로배구 현대캐피탈과 삼성화재 오늘 라이벌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진 팀이 이 팬 1000명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내기를 걸었네요. 네, 맞습니다. 현대캐피탈과 삼성화재가 오후 7시부터 대전에서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전통 라이벌 그 두 구단은 이번 경기에 그 V 클래식 매치란 그 이름을 붙였고요. 유명 치어리더 김현정과 박기량을 포함해서 합동 응원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진 팀이 이긴 팀 팬 1000명에게 그 간식을 증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팬들이 여기서 아주 신나겠군요. 그러면 네. 지금 경기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올 시즌 대결에서는 3위 현대캐피탈이 그 4위 삼성화재에 2번 다 이겼고요. 그 현재 그 1세트가 끝났는데요. 네. 현대캐피탈이 1세트를 25대 20으로 따내면서 기선 제압에 성공했고요. 그래서 또 현대캐피탈 팬들의 기대가 그 높은 상황입니다. 팬들은 뭐 응원전 신나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5년) 뒤의 우리 경제? 지금 알 수 있습니다.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네, 우리 사회의 변화를 경제 트렌드로 짚어보는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탄핵의 경험으로 본 한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곽수종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
지금 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사안을 많이들 이제 정치적인 성격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만 네. 경제적으로 봐야 할 측면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치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게 국내 정치냐 해외 정치냐도 봐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정치 경제학적으로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경제 사학적으로도 봐야 되고 우리가 북핵과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지리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도 봐야 되는 네.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이 겹쳐 있어서 이 탄핵 정국과 맞물린 우리나라의 국정 불안 또는 국정 부재가 향후 6개월 뒤, 1년 뒤에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지금은 뭐 아주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렸듯이 말이죠. 네, 그랬죠, 앞으로 그랬죠. 우리도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미시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정책도 같이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따져보면 우리가 대통령 탄핵은 두 번째 경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2004년에 뭐 이미 작고하셨지만 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당시와 네네. 지금 이 경제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네. 뭐가 좀 어떻게 이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그 당시에 뭐 크게 대외적인 요건을 놓고 보면 미국의 경제 상황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쁘지는 않았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던 시기였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2004년부터 금리를 올리고 있었고 또 유가도 서서히 오르던 시점이었고요. 네. 국내적 정치 경제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 경제는 뭐 2003년도 외환위기를 극복했다라고 공식 선언하고 난 다음에 부동산 열기가 불면서 그렇게 나쁜 경제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때 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은 아마 어떤 경제적인 사안보다도 대통령께서 사실 말씀에서 발단이 될 선거와 네, 관련된 네. 말씀에서 발단이 되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경제와는 관련이 없고 지금은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어떤 국정에 대한 부재 문제 이게 결국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그 불안정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네, 두 개를 비교한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지만 그래도 지금 경제가 조금 더 위중한 상태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다가 또 뭐 정부 예산이 빠져나간 정황들 또 대기업이 또 이 부당하게 돈을 출연한 뭐 정황들이 있다 보니까 더 복잡한데요. 네. 그럼 12년 전의 탄핵과 지금의 탄핵에서 또 좀 유사한 상황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 당시에 뭐 유사한 상황을 굳이 뭐 전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여소야대적인 상황이 약간은 좀 네. 비슷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은 정치하시는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뭐 국정조사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 경제적인 문제는 뭐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경제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역시 지금은 경제적인 내용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국정조사에서는 결코 조금도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정치적인 어떤 포퓰리즘이나 어떤 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국회의원들도 자기 이름 띄우기에 앞장서고 있지 지금 우리 경제 국민들이 정말 맞닥뜨리고 있는 앞으로 닥쳐올 이 고통에 대해서만큼은 네.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모습에서 조금 잡잡함을 느낍니다. 상당히 지금 따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자, 이 탄핵과 같은 국가적 리스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 국제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자, 네. 2004년 당시에 이 경제부처를 총괄했던 이 이현재 경제부총리, 네. 이 부총리의 리더십이나 대응은, 그럼 박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당시에 이인재 부총리는 뭐 세계를 뭐라 그럴까요? 뭐 홍길동처럼 뛰어다니셨죠. 네. 그리고 우리 국내적인 상황에서도 현장까지 다니시면서 상당히 많은 지휘를 하셨던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그런 리더십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지금의 뭐 유일호 부총리 리더십은 없느냐 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네네. 그 리더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인프라적 상황이 네. 이현재 사단이 움직일 때와 지금 유일호 사단이 움직일 때는 판이하게 다르지 않느냐. 네. 그 당시에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뭐 조만간에 끝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 탄핵 정국이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네. 더군다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그다음에 G2의 새로운 냉전 체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러시아와 미국 간의 어떤 배탄투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렇게 네. 판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국내 경제만 가지고 지금 풀 수 있는 해법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다원다차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유일호 부총리가 그런 방정식을 풀 수 있을 만큼 대통령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그런 국민으로부터의 어떤 후원이 있는가. 이 문제에서는 이현재 사단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임이 된 상황이죠.
네네. 그런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경제 민생 살리겠다,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네. 그런데도 계속 이 컨트롤 타워가 없다, 존재감이 미약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네. 이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타당합니까? 일단 타당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유일호 부총리가 말씀하시는 뭐 살리겠다 이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 부처가 국민들과에서 가장 부족했던 것은 정확한 정직한 소통이었거든요. 네.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일자리 창출이 안 되면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네. 국민들이 살 길을 찾고 기업들이 어떻게 해서 또 경쟁하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거든요. 지금 화장품 회사가 중국에 사드 조치로 인해서 뭐 중국 수출이 안 되고 있다고 하지만 화장품 업체는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로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팔기 위해서 다니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우리 그 경제부총리나 또는 뭐 연임된 경제부총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민들에게 앞으로는 좀 더 정직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나은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처럼 전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만약 이 경제 컨트롤 타워까지도 이제 흔들리게 되면요, 네. 공직사회가 중심 잡기 힘들 텐데 어떤 문제들을 좀 걱정하고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제가 심한 곳이 이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은 규제가 제일 심하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무원 사회가 지금 멘붕 상태니까 오히려 기업 활동하기에는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참 씁쓸한 웃픈 이야기네요. 네네. 예. 근데 공무원의 어떤 개혁 문제가 뭐 이 정부에서도 공무원 개혁을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네. 공무원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말하면 서번트입니다. 그러니까 네. 봉사를 하는 직종이죠. 국가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가장 엘리트들이 앞장서서 국가의 위기를 건져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공무원 조직이 누가 나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누가 나에게 월급을 주니까 그 사람한테 충성하려 그러면 줄을 서야 되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마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 어떤 부총리, 어떤 대통령이 나오신다 하더라도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이 지금 이 순간에는 오히려 국민들을 리드해 갈 수 있는 그런 엘리트 의식, 60년대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엘리트 의식을 오히려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공직사회 기강 바로 세워서 지금 국정 공백일수록 이분들 중심 잡아주셔야 된다. 이런 네. 중요한 일침을 주셨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곽수종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테리움, 금강주택.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AC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안녕하세요. 아이오아이 소미 세정이 기쁜 소식 들고 왔어요. 롯데 하이마트 송년감사 세일.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가격. 자꾸 챙겨주는 혜택. 경품은 총 1억. 12월 2일부터 25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아이 컨택하면서 세상에 하나뿐인 웨딩 사진으로 행복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혜선 씨. 앞으로도 화기애애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그룹.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12월의 행복. 지금 최불의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추첨으로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을. 스파크 구매 시 콤보 할부로 100만원 할인을. 푸짐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합니다. 12월 한 달 홈페이지 참조. 콤보 할부 시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Chevrolet, find new roads.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시흥이 꿈꾸던 세상, 이 편한 세상이 옵니다. 트렌디한 맞춤 평면과 테라스로 생활은 더 여유로워지고 소사 원시선의 비전으로 서울을 더 빠르게 누리는 이 편한 세상 시흥을 만나세요. 문의 031-3114-114 12월 오픈 예정 대림. 시작이 방금 나머지 반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목요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김성호,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